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주 고용의 한 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물가의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CPI 충격을 소화해낸 뒤에 시장은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받아들고 다소간의 안도된 심리를 보여줬는데요. 시장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혔던 하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리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은 서학개미 분들이 좀 활짝 웃을 만한 장세가 연출됐던 것 같은데요.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오늘장이었습니다.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나스닥 지수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기술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의 탄력도가 1.7%까지 확대되는 양상이었고요.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오늘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0.7% 상승. 다만 오늘은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포션이 적은 다우 지수는 결국에는 이렇게 약보합으로 마감을 짓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이 이렇게 올라준 이유를 두고 CNBC에서는 투자자들이 bought into the dip, 즉 저점에 매수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테크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3대장 섹터죠.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임의 소비재가 이렇게 상승률 1위, 2위, 3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로는 오늘은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을 각각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AI 프로세싱 능력이 탑재된 M4 칩, 이 M4 칩이 들어간 맥라인의 생산이 거의 완료되어 간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된 맥 모델들을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동안 정체된 듯했던 애플의 어떤 혁신 스토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틀 전에 조정권에 진입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제와 오늘 이렇게 반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이 성공 상승 신화가 여기서 끝은 아닐 거다라고 조금 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주면서 900달러 선을 회복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이고요. 자, 아마존의 경우에는 CEO의 연례 주주 서한이 오늘 전달됐습니다. 여기에서 비용은 줄이고 AI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의 주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3년 만에 처음으로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VGO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이슈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JP모건 측에서 전일 호평을 전해줬습니다. 구글과 메타에게 향후 몇 년에 걸쳐서 반도체를 공급해줄 기회가 열려 있고 이에 따른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매수 의견, 목표가는 1,700달러로 제시를 해준 바가 있었고요.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직접 공급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대만의 지진의 여파로 D램 공급량이 한 자릿수 중반까지 감소할 수 있겠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마이크론의 주가는 4%대 오름세를 연출하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소식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인도 시장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이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밝혔고 머스크 CEO가 이달에 인도에 직접 방문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4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는 판단인데요. 과연 최근에 다소 주춤한 듯했던 테슬라의 내러티브를 좀 반전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마켓모버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가 전해진 바 있었는데요. 이 기사 내용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자산 관리 부서죠. Wealth Army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금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조사를 했는가, 신원이나 이 자산의 출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의 주가는 5%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86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으로 이에 따른 업데이트는 또 어찌 진행이 될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키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요. 실적 전망이 좋고 그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레벨은 지금 너무나 낮다. 매력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이 더 딥을 해야 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주가는 그러면서 오늘 3.4% 가까운 오름세 92달러 선을 탈회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마운트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댄스 미디어와의 인수 협상이 아주 빠르게 순항 중이다라는 CNBC의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이 스카이댄스 인수를 위해서 파라마운트가 얼만큼의 값을 지불할 것인지 이 비용에 대한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요. 합병된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될 CEO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한 계획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파라마운트의 주가는 이 소식에 7%대 급등하면서 11달러 선을 상회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유명 중고차 기업이죠. 카맥스 소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실망감에 크게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탑라인과 바텀라인이 보시다시피 모두 전망치를 밑돌고 있는 실적 결과였습니다. 이 소식에 카맥스의 주가 큰 폭의 급락세를 나타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간밤에는 유럽의 ECB가 또 기준금리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물가 데이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30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매크로 데이터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CNBC의 기사인데요. PPI를 중심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CPI에서 깜짝 놀랐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높게 나온다면 이게 나중에 또 CPI에 반영이 될 텐데 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짙었는데요.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도세를 보여줬습니다. PPI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PPI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3%를 밑도는 겁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던 2월 PPI는 0.6% 상승으로 유지됐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2월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이 역시 2월의 0.3% 상승보다 약간 완화된 수치입니다. PPI 발표 직후 10년물 금리는 예상보다 둔화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듯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본장이 시작되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3년물, 10년물에 이어서 다소 부진한 수요를 보인 22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예상보다 안도할 수준으로 나왔던 PPI가 국채금리 수익률까지 함께 끌어내려줬다면 좋았을 텐데 30년물 입찰이라는 복병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앞서서 진행이 됐던 3년물, 10년물 입찰에 비해서는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은 수요를 보였다라고도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단기물보다 초장기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수요가 부진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원 PPI 함께 보시면 좋을 텐데요. 2월에 0.3%에서 3월 0.2%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심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CPI에 PPI가 좀 선행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해서 CPI가 높게 나오고 있는 이유, 특히 슈퍼코어와 코어 CPI가 높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서비스 물가가 끈적하기 때문인데 PPI에는 서비스 물가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CPI까지 좋게 나올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해석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럽도 기준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5연속 동결로 결정이 됐는데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의 기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상황을 우리가 반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기조를 내놨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상황을 예측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인하할 것 같은 강력한 시그널을 내놨다라는 점에서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는 금통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주 오늘 주목할 만한 미국 시장의 기사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상승 동력을 계속해서 얻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실적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적 발표 일정 어떻게 체크해 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3월 말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S&P 500 지수는 이번 주까지 지난 5주일 가운데 4주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미국 증시가 대규모 매도세를 피하려면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 영향력이 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2주일 후부터 시작됩니다. 테슬라가 오는 23일, 메타 플랫폼이 24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테슬라와 같은 오는 23일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존은 25일에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애플은 오는 5월 2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AI 인공지능 수혜주의 실적을 좌우할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가 4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5월 말, 즉 5월 22일은 돼야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실적 발표 스케줄표 한번 보시죠. 일단 테슬라가 좀 매를 이번엔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매를 좀 먼저 맞고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실적을 확정적으로 발표할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이번 어닝콜에서 뭔가 또 시그널을 준다라고 한다면 인도량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닝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 이후에 24일에 확정적으로 나오는 실적이 메타 플랫폼이고요. 버티볼딩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서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상당히 또 촉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티볼딩스의 주가도 버티볼딩스의 실적 발표도 우리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25일 아마존, 인텔, 30일에는 AMD가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상당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발표 이후 첫 주와 둘째 주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앞서서 체린 앵커도 짚어주었습니다만 애플이 AI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제품군 라인업도 다시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12일 블룸버그 통신이 애플이 인공지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내부 프로세서 M4 칩을 중심으로 맥 제품군 전체를 점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불과 5개월 전 M3 칩을 탑재한 첫 번째 맥북을 출시한 바 있으며 이미 차세대 M4 프로세서 생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맥북 판매량은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 9월에 끝난 회계연도에서는 판매량이 27%가량 감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애플의 조치는 AI 전략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 기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뒤처졌다는 평가를 듣는 애플의 AI 전략의 일환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애플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 바로 이 WWDC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애플이 WWDC 2024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개최 일정은 6월 10일로 지금 이미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죠. 애플의 맥북 라인업 그리고 홈패드와 같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의 이 AI 기능이 탑재된 M4 칩이 탑재가 된다면 AI 전략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애플이겠죠. 이미 애플의 제품군으로 탄탄한 애플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 전략을 상세하게 집어넣기에는 사실 그만한 또 환경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애플의 이러한 제품군 전반에 대한 점검이 애플의 주가 상승 동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유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중동 지역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독불장군처럼 나아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주변국들의 저지가 상당하고요. 아무래도 이란 역시도 미국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에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확대를 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란입니다만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오랜만에 86달러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85.5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비트코인은 전일과 큰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7만 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이더리움은 3,500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 가격이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들어오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2,390달러 선까지도 육박을 해 있는 금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프상에선 2,380달러 선에 육박해 있는데 상당히 무서운 속도로 오늘 또 금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투자하실 때 금 가격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